자, 오늘의 리뷰 영상을 보기 전에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의 리뷰 영상은요, 예쁜 텐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악천후 속에,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기후 속에 잘 버티는지, 성능, 디테일, 그리고 품질까지 좋은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마가 시작되는 오늘 첫날에 리뷰를 찍으러 왔습니다. 조금 텐트가 예쁘게 피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예쁜 텐트니까 예쁜 텐트를 의심하지 마시고 품질이 좋은 텐트인지 그거를 의심하면서 리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헉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캠즐 하우스 에어 텐트 2탄을 준비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블랙 컬러로 저희가 리뷰를 했는데 오늘은 캠즐 밀크라고 해서 캠즐에서 이 원단 색감을 다 자체 제작했어요. 진짜 오묘한 색감, 와, 이게 아주 그냥 캠즐 브랜드만의 고유 컬러라고 합니다. 자, 가방은 역시나 블랙 이어서 잘 보시면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서요, 이 메쉬가 텐트에 들어가는 그 메쉬보다 훨씬 더 두꺼운 강도가 높은 그런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국산 원단이고요.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텐트가 젖어도 이렇게 가방 안에 패킹을 하시면요, 통기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젖은 상태에서 집으로 가져가셔서 바로 날리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를 제가 다 실험으로 다 확인을 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블랙 가방은 로고가 이렇게 위쪽으로 캠즐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캠즐 로고랑 그리고 하단에 캠즐 하우스라고 이렇게 모델명이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 와보시면요, 똑같이 메쉬로 되어 있고 메인 스킨 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와, 요런 디테일에 모든 포커스를 좀 맞춘 것 같아요. 나머지 부자재는 다 동일합니다. 예, 이렇게 버클로 되어 있어서 오픈을 하시고요, 지퍼로 이렇게 오픈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텐트만 보관하려면 가방 사이즈가 요만하면 되는데 훨씬 크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캠즐의 에어 텐트는요, 확장 그리고 도킹 다양한 파츠들이 있어서 그런 파츠들을 같이 보관할 수 있게끔 가방 사이즈도 아주 넉넉하게 나왔고요. 이 가방이라고 해서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리 원단으로 다 덧대었고요. 가방도 텐트하고 만드는 똑같은 퀄리티로 만들었습니다. 와, 이 안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봉제가 들어가는 부분에 다 해리 원단을 댔어요. 이게 가방 퀄리티가 이 정도입니다. 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가방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제가 좀 지저분하게 쓰긴 했지만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아까 질질 끌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혼자 다니시는 분들 질질 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닥 부분도요, 텐트에 들어가는 타프린 원단으로 사용했어요. 이 원단도 국산 원단입니다. 예, 그래서 바닥을 질질 끌어도 뭐 오염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찢어지진 않습니다. 와, 이 가방 퀄리티가 어마어마해요. 와. 자, 그리고 내부에도 보시면요, 모든 봉제가 들어가는 모든 구역에 해리 원단으로 덧대었습니다. 예, 가방마저도 텐트를 만들 때하고 똑같은, 여기 보시죠, 다 해리 원단을 덧댔어요. 재봉선 라인에는 전부 다 해리 원단을 덧댔어요.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제품을 보실 때 제품을 뒤집어 보면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뭐 의류나 이런 것도 다 똑같거든요. 가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봉제 구역에 해리 원단이 다 덧대고요. 여기 보시면 해리 원단이 두 개가 덧대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방의 그 모양을 잡아주는 경계선이거든요. 그 경계선마저도 이렇게 두 줄로 해리 원단을 덧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방이 패킹이 됐을 때 좀 예쁘게 포개지지 않게, 뒤집어서 보지 않으면 이런 퀄리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바로 퀄리티입니다. 예. 바닥면도 전부 다 해리 원단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메쉬 봉제선 라인도 싹 다 해리 원단을 덧댔습니다. 야, 퀄리티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아, 참 너무 더운데 이제 한번 빠르게 피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텐트를 조이는 이 조임줄도 이렇게, 여러분들, 야, 이 퀄리티 보세요. 여기 YJ 보이시죠? 예, 이런 부자재도 다 우진 플라스틱을 썼어요. 예, 최고급 플라스틱 부자재를 사용했고요. 피칭의 시간이 왔습니다. 바닥을 다 뗐어야 되는데 바닥을 안 뗐어요. 예.
제가 바닥을 안 뗀 이유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바닥을 탈부착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바닥을 붙여서 왔는데 여기 또 땅이 기울었네. 나는 왜 항상 리뷰를 찍는 장소가 다 이렇게 땅이 기울었냐. 아이 큰일 났네. 음폭파였는데 여기. 아 너무 많이 기울었는데. 자 여러분들 설치 방법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너무 기울었다. 와 큰일 났네. 땅이 이렇게 기울었어. 설치 방법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다 펴주세요. 전부 다 펴주시고, 퀄리티 보세요. 팩을 박습니다. 팩을 박고 피칭을 하면 좀 더 편해요. 전면부 후면부가 탈부착이 되는 텐트들이 이렇게 팩을 쳐놓고 텐션을 잡은 상태에서 스킨문을 체결을 하면 되게 뻑뻑하고 잘 안 닫히거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국산이 왜 국산인지 보여드릴 건데 왜 돌이 있냐 하필. 이거 봐, 땅이 지금 너무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 큰일 났네. 이러면 또 텐트가 안 이쁘게 나오는데. 전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 주입구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포켓이 하나 있어요. 모양이 예쁘라고 여기를 다 접었어요. 이렇게 접어서 봉제를 했어요. 와 이게 진짜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붙였을 때 딱 깔끔하게 되라고요. 이런 게 국산의 디테일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벨크로를 오픈을 한 다음에 딱 들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밸브가 있어요. 뭐 에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설치가 편하다겠죠. 예. 벨크로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받으시는 양산되는 제품은 이게 다 컬러도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고, 벨크로가 이런 벨크로가 아니라 아웃도어에 들어가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벨크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쓰려고 샘플로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이에요. 예. 다 롱테이크로 빠르게 속도 조절을 한 거고요. 보신 것처럼 저는 3만원짜리 수류탄으로 바람을 넣었는데 조금만 들어주면 지 혼자 이렇게 자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고압 펌프라 그러죠. 그런 걸로 하면 그냥 놓으면 지가 혼자 서요. 여러분들 3만원짜리 수류탄으로도 누구나 넣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쉽게 지 혼자 자립한다는 거. 그냥 자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초대형 에어 텐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매력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그리고 땅이 좀 기울긴 했지만 조금 잡아주면, 지금 경사가 져가지고 조금 기울었어요. 기울었어.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가방은요 꼭 캠질의 텐트 아니어도 다른 브랜드 에어 텐트를 쓰시는 분 중에 곰팡이 걱정되시는 분들 요 가방 주문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캠질 하우스 써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명을 알려주시면 그 모델명으로 로고가 새겨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캠즐의 에어 텐트 하단 부분은 쉘터형 그리고 자식 세팅할 수 있는 하우스 룸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전실 부분을 이렇게 바닥면이 뚫려 있는 쉘터형으로 체결을 했어요. 요거를 한번 갈아 볼게요. 특허 개발을 했어요. 기존의 에어 텐트 시장들은 보시면 여기 위쪽에 지퍼가 달려 있어 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 가지고 밴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지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완전히 탈부착, 말 그대로 조립형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기술자가 아닌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혼자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지퍼로 바닥면이 체결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완전 분리형,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지퍼로 자, 제가 이제 이 쉘터형을 룸형으로 바꿔볼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찍찍이가 있잖아요. 찍찍이가 있는 부분에 놓습니다. 여자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연구 개발하면서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남자는 물론이고 여성 성인분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진짜 머리를 엄청 많이 썼어요. 예. 위치에 놓고 이 기둥 바람을 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뜯어냅니다. 이렇게 뜯어내고 여기다 올려요. 이렇게 반대편도 여기를
뜯어냅니다. 일단 요 위치만 기둥을 갖다 놓으면 돼요. 예,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 스커트를 걷어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픈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꽂아요. 그리고 일단 지퍼를 닫습니다. 아, 지퍼 닫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지퍼를 끝에다 갖다 놓고 밑에 거는 이제 제가 떼어낼 거니까 밑에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 국산 지퍼가 여러분들 너무 스무스해 가지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걸림이 없어. 힘을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예.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텐션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 텐션을 좀 잡아주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체결이 됐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잡아 빼요. 이렇게 잡아 뺍니다. 끝났어요. 5분 채 안 걸려요. 진짜로. 전실과 내실이 연결하는 또 오픈 지퍼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퍼로 연결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걱정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이 지퍼로 물이 올라올 텐데 어떡하냐. 중간 파티션 지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파티션 지퍼를 달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이 내실 부분 바닥면 탈부착할 때는요, 스킨 보시면 스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들어야지만 잘 들립니다. 이쪽 기둥을 다 오픈을 한 다음에 드시면 잘 들려요. 예. 이거 너무 잘 닦여요. 예,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스킨문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킨문 체결 방식도요, 캠질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했고요. 너무 많이들 따라해서 제가 다 법적으로 등록을 다 했어요. 오픈 지퍼로 체결하는 방식이고, 좌측, 우측 이렇게 체결하는 방식은 기존의 텐트들도 다 동일해요. 근데 이 하단 부분을 연결하는 방식은 캠질은 좀 다릅니다. 다른 브랜드의 텐트들은 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벨크로로 붙이는 방식인데, 캠질의 에어 텐트는 오픈 지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 벨크로가 아니라 이렇게 오픈 지퍼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아니, 이보다 어떻게 더 깔끔하냐고. 보이시죠? 이런 코너 같은 거 돌릴 때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특히 캠질하우스 1세대 같은 경우는 잘 안 닫혀요. 그래서 막 기둥을 이렇게 눌러서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산은요 아주 완벽한 패턴, 0.1의 오차도 없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요, 지금 보세요, 그냥 슥슥 닫혀요. 그냥 힘 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스무스하게. 아, 나는 좀 예쁘게 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스커트를 조금 텐션을 잡아 주시면, 일단 저는 대충 잡아 볼게요. 이 하단 스커트도 면 원단으로 했어요. 이렇게 센터 부분을 또 팩을 박아서 딱 쳐주면 진짜 칼각 나옵니다. 칼각. 각도 중요하지만 하단 부분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을 이렇게 한 번 더 앞으로 흘려주는 스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해보고 거의 2년 넘게 저희가 개발을 했잖아요.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텐션을 주면 됩니다. 아, 요런 디테일, 요런 부자재 디테일도 어마어마하죠. 예. 칼각 잡았네요. 제가 텐트를 잘 못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제대로 칼각 잡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요 스킨 하단 쪽에, 야, 캠즐, 이 영어를 번역을 해보면요, 요런 얘기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캠퍼들이요, 캠즐의 에어 텐트를 추천한다, 뭐 요런 내용의 영문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참 이런 것들도 디자인적으로 되게 퀄리티 있고 꼼꼼하게 잘 했죠. 예. 자, 이 창문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벨크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벨크로는 아웃도어에 들어가는 그 벨크로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펄럭임도 없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접어 놓도록 할게요. 메쉬 창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국산 메쉬고 방염 소재, 한번 방염 처리를 한 메쉬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캠즐의 에어 텐트는 이렇게 해리 원단으로 격자 띠를 만들었습니다. 예. 역시나 이렇게 오픈이 가능하고요. 예, 닫아 놓을게요. 자, 문도 하단에 벨크로가 있고요. 좌우측에도 이렇게 벨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크로를 뗀 다음에 지퍼로
이렇게 오픈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진입문은요 이렇게 D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U자 형태에서 저희가 D자 형태로 바꿨고요. D자 형태로 바꾸게 된 이유는 뭐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오픈을 하시면 이렇게 진입문, 외부 스킨, 그리고 메시 스킨 이렇게 이중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킨이 전면부에 오픈되는 방식에서 이렇게 이중 지퍼, 안에는 우레탄 스킨을 달고 바깥에는 면 스킨을 다는 이런 방식도 캠즐에서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어요. 아무도 저희가 만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중 지퍼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좀 다들 이 아이디어가 좋았는지 이중 지퍼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이중 지퍼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의 지퍼에는 스킨을 체결하고 바깥쪽 지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킹 커넥터나 아니면 확장 파츠 이런 것들을 또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우레탄부터 한번 장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줄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고주파로 싸서 이렇게 흰 줄이 보이지 않게끔 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뭔가 지퍼로 이렇게 반 열리게 하는 그런 걸 좀 테스트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심실링을 친 자리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국산 우레탄입니다. 예, 4T를 썼고요 투과율이 어마어마해요. 자, 이 디자인은요 이렇게 D자형, 저희 스킨문이 D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입문이. 그래서 그거랑 동일하게 앞에 스킨을 달았을 때 진입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D자형으로 달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짱짱합니다. 짱짱해. 자, 그리고 이 우레탄 스킨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면 스커트가 있어요. 그리고 면 스커트 앞에 보시면 이 우진 플라스틱 소재에 다운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자재가 붙어 있어 가지고 모양이 엄청 예뻐요. 제가 이따가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우레탄 디자인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체결이 너무 쉬워, 너무 부드러워. 예전에는 막 누르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 국산 지퍼라 가지고 예, 보이시죠? 그냥 너무 스무스해요. 예. 저희가 이 캠즐의 에어 텐트를 만들 때 이렇게 초대형 텐트 혼자서 뭔가 피칭을 할 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욕이란 욕은 다 먹었지만 그래도 지퍼가 잘 닫히게끔 하려고 진짜 여러 번 개발하고 이거를 또 맞추려고 또 개발하고 그거를 벌써 2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그냥 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전방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끔 완전 올통 우레탄으로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센스 보이시나요? 여기 캠즐 하우스 스타일 TPU 이런 것들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좀 뭔가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소한 디테일도 좀 추가했어요. 제가 전면부 스킨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 지퍼는 보통 이렇게 두 개의 스킨을 장착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에다가 도킹 커넥터나 확장 파츠 같은 거를 연결할 때 그럴 때 또 쓸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후면 스킨 창문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캠즐 하우스라는 모델명이 적혀 있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창문도 이렇게 지퍼로 오픈하는 방식입니다. 예. 캠즐의 에어 텐트는요 아치형의 창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직각 사각형이 아니라 예쁜 감성적인 아치형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또 내부 스킨이 창문에도 이렇게 다 3중 창문으로 되어 있고요. 우레탄 스킨을 달아 놓으면 우레탄 창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소비자분들의 그 이중 지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비 온다.
자, 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비 온다. 큰일 났다. 아니,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장마 시작인데, 비가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한테 이제 또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제가 오늘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야, 비가 밤 9시부터 내린다고 하더니 벌써 내리기 시작했어요. 야, 여러분들 유튜브 최초로 우중 리뷰 하겠습니다. 예, 우중 리뷰 하고요. 리뷰 중에 텐트가 비가 셀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유심히 잘 지켜봐 주세요. 예, 우중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맞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일단 문을 좀 닫아 볼게요. 와, 비가 갑자기 이렇게 내린다고? 아니, 하물며 비가 많이 와. 아, 근데 너무 갑자기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진짜 리뷰죠. 예. 이거야말로 리얼 테스트네. 리얼 테스트. 비 많이 오는데. 야, 근데 날씨가 진짜 웃기긴 하다. 금세 이렇게 비가 확 내리네. 자, 이렇게 문도 D자형이고요. 이렇게 문도 오픈을 하면 이렇게 우레탄이 달려있는 문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일단 문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렸고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지금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자, 이제 옆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국산 원단이 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방수력. 와,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근데 여기 열려있다. 아니, 몰라. 자, 물 떨어진 거 보시죠? 예. 아, 이게 국산 원단의 퀄리티입니다. 뭐 어쨌든 이거 뭐 물방울 떨어지는 거 봐. 이렇게 지금 방수력이 좋아요. 어쨌든 비가 왔으니까 뭐 100% 리얼입니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리뷰 중에 비가 새면 안에 물방울이 있겠죠. 예. 주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까 버클 보이시죠? 여기 버클이 타프를 연결하는 버클이에요. 비가 오는 용도가 아니라 캠즐의 하우스는요, 나무 밑에서 오염, 특히 우리 봄철, 가을철에 소나무, 진액 막 이런 거 장난 아니잖아요. 비를 막은 용도가 아니라 그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클로 딱딱 체결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피칭하는 방식인데, 바람을 좀 뺀 상태에서 아니면 바람을 넣기 전에 미리 타프로 버클에 딱딱 꽂은 다음에 피칭을 하시면 타프도 예쁘게 쳐집니다. 타프 관련된 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타프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옆면 스킨도 잘 보시면 정말 울고 이런 데 하나도 없이 짱짱하게 펴져 있어요. 창문도 이렇게 지퍼로 오픈을 하는 방식이고요. 창문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큰일 났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비가 들어가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물. 와. 자, 그리고 캠즐의 에어 텐트는요, 이렇게 내실 쪽에 좌우측에 초대형 아치형 창문이 있는데요, 벨크로로 오픈을 먼저 한 다음에 지퍼로 이렇게, 지퍼가 아주 스무스합니다. 야, 국산 지퍼. 자, 하단부에도 이렇게 벨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시면, 자, 이렇게 체결을 하신 다음에 쭉 잡아당기면 내가 원하는 만큼 딱 텐션 잡아서 이렇게 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아주 사소하지만 참 디테일 신경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텐트들 다 이렇게 걸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걸면 이게 축 처지잖아.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쭉 잡아당기면 되고요. 이 플라스틱도 우진 플라스틱 소재를 썼습니다. 내부 스킨을 오픈을 하시면요, 이렇게 메쉬 스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메쉬도 아주 울지 않고 짱짱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요 격자띠가 기존에 저희 1세대나 중국에서 생산되는 텐트들은 보시면 요런 소재로 격자띠를 만들어요. 이게 탄성이 강하다 보니까 메쉬가 막 당겨져서 좀 쭈글쭈글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네이처하이크나 기타 등등 한번 본인의 텐트를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해리 원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가 조금 탄성이 좋은 원단이라서 메쉬가 울거나 삐뚤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반듯합니다. 메쉬 창문도 오픈을 하게 되면 내부 스킨이 있어요. 스킨이 한 장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비가 내리거나 바깥에 나가서 창문을 닫기 좀 그러신 분들, 좀 프라이빗하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부에서 이렇게 스킨을 닫으셔도 돼요. 내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지나다니면서 내가 조금만 공개되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절해서 하시면 개방감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러면 바깥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에서 닫아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외부 스킨을 닫을 필요 없으시고 내부에서 스킨을 닫을 수 있게끔 총 3중 스킨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돼서 우레탄 스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레탄 스킨이 있고요. 우리가 또 동계 시즌 또는 우중 캠핑할 때, 바깥에 빗물 떨어지는 거 봐야 하잖아요. 진정한 캠퍼라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 지퍼에다가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지퍼로 닫고, 뭐 체결 방식은 너무너무 쉬워요.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또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을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레탄 문을 달았습니다. 캠즐의 에어 텐트는요, 총 외부 스킨, 메쉬 스킨, 내부 스킨, 그리고 탈부착 방식의 우레탄 스킨. 우레탄도 잘 보시면 사이즈가 커서요, 이렇게 창문에 비가 들치지 않게끔 그렇게 넉넉한 사이즈로 개발이 됐습니다. 우레탄 창문을 상당히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렇게 비가 미친 듯이 내리는 날에도 단 한 방울도 텐트 안으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와, 엄청나죠? 와, 이날 비 진짜 많이 왔어요. 와. 지금 마침 비가 내리니까 여기 스커트도 텐션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있네. 대충 한 다음에 이 스트링을 당기시면 이렇게 스커트가 잡혀요. 이렇게 빗물을 타고 이렇게 스커트가 짱짱하게 쳐져 있기 때문에 빗물이 다 흘러내립니다. 이런 디테일도 진짜 신경 많이 썼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전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오른쪽 창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에어컨 홀잭이랑 전기 리드선이 들어가는 리드선 홀잭이 이 포켓 안에 숨어 있어요. 벨크로로 되어 있고 지퍼로 오픈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렇게 돌돌돌 말면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홀잭 2개가 있고요. 리드선을 집어넣는 리드선 홀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고, 캠핑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사용 표시 로고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봉제선 보세요. 제발 꼭 본인이 쓰고 있는 에어 텐트가 있다면 이 봉제선을 꼭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너무 꼼꼼합니다. 와. 이렇게 측면에 보시면 지퍼를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홀대를 세워서 이렇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그늘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우레탄 문을 좀 달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일렛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홀대를 띄울 수 있는 아일렛이 다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비가 오는 관계로 오늘도 리뷰 망했죠? 자, 이렇게 측면쪽에도 보시면요, 외부 스킨, 그리고 이렇게 메쉬 스킨, 그리고 안쪽에 외부 스킨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우레탄을 달 거예요. 오픈 지퍼를 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벨크로가 있어서 벨크로로 이렇게 붙이셔도 되는데, 솔직히 딱 안 붙여도 돼요. 어차피 저희는 스킨이 이게 다 스커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쫙 당기시면요, 얘가 텐션이 잡혀요. 그래서 이 우레탄 체결을 됐을 때 우레탄도 좀 반듯하게 울거나 이런 거 없이 하려고 진짜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초대형 우레탄 문을 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내부 스킨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다. 와. 확장 세트인데요. 제가 원래는 양쪽을 다 달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일단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냐. 자, 이 확장 세트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멘탈이 나갔네. 제가 지금 멘탈이 터졌어요.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확장 세트도
체결하는 방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웬만한 분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비 오니까, 와. 근데 이게 진짜 리뷰 아닙니까? 네. 아, 날 좋고 이럴 때 리뷰하면 뭐해? 텐트가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악천후 속에서 해야죠.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랍니다. 손이 불었어. 아, 이거 택도 없는데. 아, 제가 일단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런 느낌인 거죠. 작은 소형 텐트 하나가 옆에 더 붙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너무 날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날도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에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촬영을 해 가지고 영상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부터 밥 먹고 왔는데도 비 새는 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와, 장마 기간 내내 테스트를 하려고요. 와, 이거 봐, 막 떨려. 사이드 부분에 우레탄을 달았던 그곳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비가 너무 와서 제 목소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어? 아니, 제 오디오 들어가나요? 이 빗소리에? 아유, 머리 좀 닦아야겠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 지금 홀딱 젖어가지고 내부 스킨을 열면 이렇게 메쉬 스킨이 있어요. 이 메쉬 스킨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비 미쳤네. 와, 그래, 이게 진짜 리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비 내리고 막 천둥 막 치고 막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자, 여기는 제가 확장을 쳐놓긴 했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예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에 이런 식으로, 와, 공간이 웬만한 중형 텐트 하나 정도의 사이즈로 엄청난 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 세트까지 다 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2년 동안 개발하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저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부터 비난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완벽한 텐트를 만들겠다고 2년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약속을 했고요. 지금 감독님이 보셨듯이 지금 현재 비가 한 4시간 이상 왔죠, 감독님? 아, 멘트로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밥도 먹고 왔잖아요. 아, 밥도 먹고 왔고 지금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 되겠다. 지금 밥도 먹고 왔고요. 지금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진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한 방울도 안 새네요. 그걸 좀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작 없이 리얼로 모든 구역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오픈을 하는데요. 면 텐트 우레탄 창에는 심실링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왜냐면 심실링은 폴리에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레탄 여기 심실링 보이세요? 심실링 보이시죠? 자, 저희가 이거를 해냈습니다. 면 텐트 천장 지붕 우레탄에 심실링을 전 세계 최초로 했고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엄청 비밀리에 저희가 이거 특허 등록 내기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서야 공개하게 됐습니다. 이제 천장에서 우레탄에서 비셀 일은 절대 없어요. 지금 보이는 모든 봉제 구간, 자, 이런데 한번 보시면 물 한 방울도 없죠. 젖은 아예 그냥 리얼로 다 보여드릴게요. 아무 어떤 주작도 없이. 자, 전부 다 비가 셀만한 곳은 싹 다 이렇게 해리 원단으로 덧대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시면 지퍼가 되어 있는 부분, 이런데 원래 보통 지퍼 있는 데서 물 셀 수 있잖아요. 지금 물 하나도 안 새죠. 자, 에어 텐트를 써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기록 부분, 이렇게 면과
봉제선과 기둥이 붙는 부분에 좀 더 물이 빨리 젖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해리원단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뭐 그 어디에도 물 한 방울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어디도 젖거나 물이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예. 아, 이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 그냥 올 공개하세요. 예. 벌레는 들어왔네요. 감독님 그냥 바닥도 한번 다 보여주세요. 그냥 물 한 방울에 떨어져 있는지 구석에서부터 그냥. 진짜 100% 리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물 샜는데 네가 닦은 거 아니에요. 저희 카메라가 드나들려고 이걸 메쉬를 해놓으니까 당연히 메쉬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냥 솔직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입구 쪽에 이거는 비가 새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카메라 바닥도 다 젖어 있잖아요. 그거 닦은 겁니다. 우리 발 닦고 맞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또 사람들이 또 네가 물 다 닦아놓고선 또 주작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 없을 것 같지. 근데 있어. 이게 라이브 방송이 아니니까. 제가 뭐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원단도요 캠즐에서 직접 다 색감이랑 PT를 다 맞춰가지고 자체 개발한 최고급 원단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부터 이 텐트를 양평 장박지에다 쳐놓을 겁니다. 오늘부터 지금 날씨 기준으로 1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지금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저는 10일 동안 이 비가 언제 셀지 면 텐트는 언젠가 젖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봉제 부분에서는 절대 저희 텐트는 비가 안 샌다는 거를 한번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좋은 텐트를 만들었는지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니까 테스트를 한번 리얼하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5분 테스트하겠다고 잠동을 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2시간 정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렇게 마당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예. 공간이 텐트가 하나 더 하우스 텐트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꽤 넓은 공간이 하나 더 생깁니다. 뭐 성인 한 5인 정도?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확장 공간이 또 확장돼서 텐트 한 동이 더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하죠?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개인 베란다나 정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